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29번째 동영상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분석. 단 조건이 의치 한약수 모집 인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부 다 다루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세한 얘기는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전국에,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제 대학이라고 하면은 4년제도 있고, 그 다음 2, 3년제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4년제 대학입니다. 그냥 대학이 190개가 있고요. 교육대학, 이건 법적으로는 별개입니다. 요게 10개가 있고, 산업대학, 이것도 법적으로 별개인데요. 요게 2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산업대학이 많았는데, 다 이제 일반 대학으로 전환을 해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전국에,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합쳐서 202개가 있는데, 이제 2024년 4월 30일에 이 대학들이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각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고등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딱히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원칙은 4월 30일 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주 가끔씩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제 물을 흐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가끔씩 이 대학들 중에서 제때 발표를 안 하고, 그러니까 4월 30일 날 해야 되는데 5월 2일 날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왜 5월 1일은 안 하냐? 5월 1일은 또 이제 노동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월 2일 날 발표를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입니다. 단 이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제 5월 2일 날 발표하는 대학들은 자기네들이 고등교육법을 어겼다는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한가 하면은 5월 2일 날 올리면서 이 올리는 날짜를 4월 30일이라고 합니다. 날짜를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참 대단하죠.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이제 우리 흔히 의치 한약수 5개 직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형별 모집 인원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더 자세한 거, 예를 들면 수시 최저 학력 기준이나 정시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선택 과목 제한, 이런 자세한 내용은 언제 할 거냐? 2026학년도 입시 설명에서 다루겠습니다. 사실 이제 2026학년도라는 게 제가 이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는 고2거든요, 고2. 그럼 고2 입장에서는 몇 명 뽑는지만 중요하지, 최저 학력 기준 알면 뭐 어쩔 건데요? 공부 안 합니까? 어차피 수능 공부할 거잖아요. 내신도 열심히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모집 인원이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 입시 설명회. 요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빠르면 이제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요때 할 계획인데요. 어쨌든, 그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이제 모집 인원을 말씀을 쭉 드릴 텐데, 대학별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변경 가능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대 증원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2025학년도는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지만은, 원래 2,000명 증원하기로 했는데, 이걸 한 1,500명 정도 수준으로 좀 이제 낮춘 것 같아요. 근데 2026학년도는 2,000명 증원이 그대로 가는 걸로 돼 있긴 한데, 모르죠. 또 어떤 난리가 있을지.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이제 이 증원이 어쨌든 제로는 아니겠죠? 근데 2,000명 증원, 몇 명이든 간에 이 증원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는 따로 시리즈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직업으로서 이제 의사의
전망, 뭐, 이런 거는 제가 따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예, 촬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게 그 본업이 아니고, 이제 부업이라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계획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의대부터 갑시다. 자, 의대는 전국에 4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개, 차의과학대 같은 경우는 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조를 뽑아요, 대조를. 그럼 우리 애들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애는 아직 고졸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 빼고, 이제 고졸을 뽑는 39개 대학이 총 4,978명입니다. 이제 차의과학 전문대학원이 80명이기 때문에, 그까지 합치면 이제 5,058명이 되죠. 자, 그래서 쭉 이제 지역별로 정리를 했는데, 원래는 제가 서울, 인천, 경기 이 세 개를 이제 묶어가지고 수도권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증원하는 걸 보니까 서울은 증원을 안 해주고 인천, 경기는 또 증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부터는 이제 서울이랑 인천, 경기랑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보면은 서울은 이제 그대로입니다. 숫자 똑같아요. 가톨릭대 93명, 경희대 110명, 고려대 106명, 서울대 135명, 연세대 110명, 이화여대 76명, 중앙대 86명, 한양대 110명. 이렇고요. 참 이화여대가 참 안타까운 게 나름 큰 의대였는데 이번에 증원을 하면서 이화여대가 전국에서 가장 작은 의대가 돼버렸어요. 좀 황당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천, 경기는 가천대 130명,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인하대 120명 이렇게 됐고요. 불경, 경상국립대 2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부산대 200명, 울산대 120명, 인제대 100명.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은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대구가톨대 80명, 동국대 와이즈 120명, 뭐 영남대 120명. 그 다음에 충청은 건국대 글로컬 100명, 건양대 100명, 단국대 천안 120명, 순천향대 150명, 을지대 100명, 충남대 200명, 충북대 200명. 여기서 이제 또 단국대 천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단국대 같은 경우는 캠퍼스가 2개가 있습니다. 죽전 캠퍼스가 있고요, 경기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충청에 이제 천안에 그 천안 캠퍼스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그 법적으로는 1개의 대학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2개의 대학인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연세대와 연세대 미래, 그 다음 뭐 고려대와 고려대 세종, 그 다음 뭐 한양대와 한양대 에리카, 이런 건 법적으로 2개의 대학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분원? 뭐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죠? 분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옛날에는 법적으로 2개의 대학이 많았었는데, 이걸 이제 다 하나로 합치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단 이제 거리가 너무 멀면, 좀 애매하니까 그냥 계속 2개로, 이건 뭐 대학 마음인데요. 그래서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죽전이랑 천안, 옛날에는 죽전이 아니었고 서울이었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죽전과 천안 2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거리가 뭐 좀 애매하죠. 너무 멀진 않아요. 그래서 단국대가 이걸 법적으로 하나의 대학으로 합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단국대 죽전 캠퍼스는 경기도에 있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죠. 그 다음에 천안 캠퍼스는 충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국대는 수도권입니까? 충청입니까? 좀 애매하죠, 그죠? 근데 단국대가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우리는 수도권 대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역 인재를 안 했습니다. 예전부터 단국대 의대가 있었죠, 그죠? 단국대 의대, 치대, 뭐 약대 다 있었습니다. 근데 단국대가 우리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의대 증원을 하면서, 그럼 이제 단국대 입장에서는 증원은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수도권에 있으면 니네 수도권인데 왜 우리가 증원을 해줘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국대가 뭐라고 했냐? 우리 이제 앞으로 지역 인재 하겠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증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 인재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 이 동영상 보시면은 단국대가 수도권으로 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동영상부터는 앞으로는 단국대, 천안, 뭐 의대, 치대, 뭐 약대 할 거 없이 전부 다 충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 전북대 200, 조선대 150. 그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 100, 강원대 132, 연세대 미래 100, 한림대 100, 제주대 100.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지방에서 이제 국립대들은 대충 다 200명씩 해줬고, 사립대들은 뭐 100 아니면 120 아니면 150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짜투리는 다 모아가지고 강원대학교에 몰아가지고 이제 강원도가 132가 된 건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증원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이 증원이 조금 좀 투박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인구를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이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영남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랑 대구, 경북을 다 합쳐서 영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잘랐단 말이에요. 왜냐? 영남이 인구가 많습니다. 호남, 충청, 강원, 제주 다 합친 거랑 이 영남이랑 인구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할 때는 부산, 울산, 경남이랑 대구, 경북은 이렇게 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에는 이제 국립대가 2개가 있습니다. 부산대와 경상국립대. 그래서 둘 다 200을 줬어요. 근데 대구, 경북은 이 국립대가 경북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북대만 200을 줬습니다. 그런데 충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 합친데, 여기는 충남, 충북 이제 2개가 있어요. 국립대가. 그래서 200을 2군데나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구, 경북이랑 충청이랑 인구는 비슷하거든요. 인구는. 그러니까 인구가 비슷하면은 증원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충청이 증원이 훨씬 많이 됐습니다. 경북보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쉽긴 한데, 뭐 제가 정하는 거였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했을 텐데, 뭐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호남도 마찬가지로 이 국립대가 2개 있기 때문에 둘 다 200명씩 했는데, 대신에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사립대가 몇 개 없으니까 뭐 국립 2개, 사립 2개가 끝이니까요. 근데 충청 같은 경우는 뭐 국립 2개에 사립이 무려 이제 5개나 있단 말이죠. 이제 단국대처럼까지 들어와가지고. 단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남대라고 되어 있지만, 전남대가 사실은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는 의대가 없어요. 전남에는. 그래서 전남에 의대를 지금 이제 새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죠. 아마도 이제 목포대 아니면 순천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둘 다 국립대거든요. 근데 거기도 되면은 뭐 200명 달라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뭐 언젠가는 될 텐데 언제 될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정부의 의지와 이제 뭐 의사들의 반발 뭐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될 테니까요. 근데 뭐 제가 뭐 권한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중계만 하는 입장에서요. 어쨌든 뭐 이렇게 의대는 총 이제 4,978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대 같은 경우는 전국에 11개가 있고요. 여기 630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630이 아니고 670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뭐 이건 제가 쭉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부산대가 40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6학년도에 80명이 됩니다. 그럼 왜 갑자기 2배가 되느냐? 치대도 증원했냐? 그건 아니고요. 부산대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복잡하니까 좀 이따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부산대 홈페이지에 가면은 부산대가 발표한 2026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는 40명이라 나와 있습니다. 부산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근데 아닙니다. 80명입니다. 그럼 뭐 부산대가 왜 이상한 걸 올렸느냐? 그 이야기 또 좀 이따가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의대는 전국에 12개가 있고 725명입니다. 그 다음에 약대는 전국에 37개가 있고, 원래는 1760명인데 여기 보면 176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3명은 어디 갔냐? 여기 보니까 이화여대가 원래는 120명입니다. 120명. 근데 2026학년도에만 123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유가 뭐냐? 2026학년도는 그거보다 2년 전인 2024학년도 입시 다 끝났죠. 그죠? 2024학년도에서 뭔가 좀 더 뽑았거나, 예를 들면 동점자를 더 뽑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덜 뽑았거나, 뭐 덜 뽑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등록을 했다가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빠져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 뭐 여기서는 좀 많은데 사실 3명이면
뭐 어쨌든 이제 몇 명 정도는 더 뽑거나 덜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각 대학은 그 못 뽑은 인원을 2년 후에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약대 같은 경우는 원래는 120명을 뽑아야 되는데 2024학년도에 못 뽑은 3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화여대만 알겠죠. 그래서 이제 2026학년도에 123명을 뽑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수의대는 전국에 10개가 있고요. 원래는 497명인데 진짜 정원은 건국대가 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 명을 덜 뽑습니다. 그래서 496명이 되었어요. 난 이제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은 뭐 예전과 큰 차이가 없으니까 제가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뭐 별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이제 전국에 몇 명 없다는 거를 제가 좀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담당 공무원들은 잘 아시죠. 근데 제 말은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진짜 전국에 1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보시죠. 아까 제가 그 부산대 이제 치대가 이제 40명이라고 적혀 있지만 진짜로 80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어떤 이제 상황에서 발생하느냐? 전문대학원에서 대학으로 학제를 바꿀 때. 옛날에 보면은 의학전문대학원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만 남기고 전부 다 의대로 바꿨잖아요. 옛날에도 다 있었던 일입니다. 뭐 아주 먼 옛날. 근데 이제 치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 지금 3개가 남았거든요.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부산대가 이제 우리는 전문대학원 안 한다. 우리 치대로 바꿀 거야. 요 결정을 했어요. 아주 최근에. 그러면 이제 바꾸는 데는 당연히 뭐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위에 거는 이제 지금 현재 부산대는 치대가 없습니다. 부산대 홈페이지 가보시면 치과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대 홈페이지를 가보면 치과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대 홈페이지에는 치과대학은 없고요. 대신에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정원은 총 80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서울대, 전남대도 다 마찬가지인데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40명은 이제 흔히 말하는 진짜 전문대학원. 전문대학원이니까 석사 학위를 줍니다. 그리고 대조를 뽑아요. 40명은. 그래서 4년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조를 뽑아서 4년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학석사 연계과정이라고 해서 7년제가 있습니다. 7년제. 이거는 고조를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이제 부산대 치대 이렇게 말하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부산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입니다. 그러니까 6년제가 아니에요. 7년제예요, 7년제. 그러니까 연세대 치대를 갔다. 이러면은 6년제예요, 6년제. 근데 서울대랑,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위에서 서울대 치대 갔대. 이러면은 정확하게는 서울대 치대를 간 게 아니고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간 겁니다. 고졸이지만. 그럼 걔는 7년제입니다, 7년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졸을 뽑아서 7년 가르치는 거 40명, 대졸을 뽑아서 4년 가르치는 거 40명. 요렇게 2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다 없애고 우리는 이제 부산대 치과대학으로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문대학원은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고졸을 뽑죠. 단 이거는 6년제입니다. 아이고. 앞으로 가면 안 되는다. 6년제입니다, 6년제. 그러니까 진짜 치대인 거죠, 치대. 요걸 이제 80명을 뽑겠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위에 40명은 다 없어지고 이제 80명이 남는데 똑같이 고졸을 뽑아도 작년까지는 7년을 다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6년만 다니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표가 바로 이제 이 나라에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그 표입니다. 일단 이제 포인트가 6년제도 있고 7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대졸을 뽑으면 4년제, 고졸을 뽑아서 학석사 연계를 하면 7년제, 그 다음에 고졸을 뽑아서 치대를 하면은 이제 6년제. 근데 이거를 이제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기준은 뭐냐? 치대 본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치대 본과.
그러니까 치대가 보면은 6년이지만 2 더하기 4잖아요. 2 더하기 4. 앞에 이제 2년은 우리 이제 치대라고 치의학과라고 해요. 치의학과. 그죠? 그래서 본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대학교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부산대 치대는 없으니까요. 연세대를 예를 들면 자, 연세대 치대에 지금 대학교 1학년이면 몇 학번입니까? 2024학번이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예과가 2024학번인 거고 치대 본과는 2026이잖아요. 치대 본과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서 제일 오른쪽 것만 보시면요. 2024, 2025, 2026, 2027, 2028 전부 다 부산대 치대는 전체 인원은 무조건 80명인 거예요. 전체 인원은 80명.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고? 요 제일 왼쪽 거 빼고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7년제 40명, 치의학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4년제 40명 이렇게 반반씩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의학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4년제는 들어오면 바로 본과예요. 바로 본과. 그러니까 2026, 그러니까 합계가 2026이면 석사과정도 2026인 겁니다. 얘네 둘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학석사 연계과정 같은 경우는 7년제라고 그랬죠. 그러면 앞에 3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앞에 3년은 그냥 대학인 거고 치대 아니고 뒤에 4년이 이제 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석사 연계과정이란 게 7년을 끝나면 이제 학사, 석사, 학위를 다 준다는 얘기인데 앞에 3년은 학사 학위를 주고 뒤에 4년은 석사 학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3년은 얘가 아직까지 치의학 전문대학원 들어간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빼기 3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2023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이, 그러니까 이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2023에 입학한 학생이 2026 정원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치대 학사과정이면 이거는 2024에 들어온 학생이 2026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계산은 뭐다? 제일 오른쪽 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치의학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이 시기가 똑같은데 반해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기 3을 해야 되는 거고 치대 학사과정 같은 경우는 빼기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미 입시가 다 끝난 2024학년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2024는 여기 색칠한 거는 2025니까요. 일단 얘는 이제 제끼고요. 2024 같은 경우는 치대 학사과정, 그러니까 고조를 뽑는 6년제는 0이었어요. 안 뽑았습니다. 대신에 뭘 뽑았죠? 고조를 뽑는 7년제가 40명이었어요. 고조를 뽑는 7년제가 40명. 그 다음에 이제 대조를 뽑는 4년제가 40명이 있었어요. 요렇게 두 개를 합쳐서 80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부산대 치대가 2028부터 이제 치대로 돌아갑니다. 이제 전문대학원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즉 2027까지는 뽑아요. 누굴 뽑는다고요? 석사과정 뽑습니다. 근데 이제 2028에는 석사과정을 안 뽑죠. 그런데 2028에 석사과정을 안 뽑는다는 얘기는 학석사 연계과정은 2025부터 안 뽑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런데 치대 학사과정은 2026부터 뽑아야 돼요. 2026에 뽑아야 2028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렵죠, 그죠? 근데 뭐 확실한 건, 제가 설명을 할 때 이해를 못하면 어디 가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대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대학 부산대 입장 말고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학생 입장에서 고졸, 우리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거 대졸자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봐야 되는데 2024에는 40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단 이거는 7년제입니다. 7년제. 이 작년에 뽑았던 2024에 40명을 뽑으면 안 돼. 이건 7년제예요. 그 다음 2025에는 안 뽑는 게 맞아요. 둘 다 0이에요. 그런데 2026은 80명을 뽑는 거예요. 단 이 80명은 6년제입니다. 단 또 2025에 제가 안 뽑는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석사과정은 뽑습니다. 석사과정은 또 40명을 뽑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2026, 2027까지도 석사과정 40명은 다 뽑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5학년도에는 어쨌든 이제 부산대 치대에서 고졸은 안 뽑는다. 뭐 6년제건 7년제건 안 뽑는다. 근데 2026학년도에는 6년제로 80명을 뽑는다. 그 다음에 작년 2024학년도에는 7년제로 40명을 뽑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만에 하나 남은 그 의전, 차의과학대 또는 이제 2개 남은 치전, 뭐 서울대나 전남대, 뭐 얘네들도 이제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서울대나 전남대 같은 경우는 학석사 연계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부산대랑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고, 그런데 차의과학대 같은 경우는 학석사 연계 과정이 또 없습니다. 걔네는 그냥 석사 과정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건 뭐 또 혹시라도 전환하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뭐 짧게 하려고 했는데 뭐 이게 워낙 복잡한 거라서.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오늘 제 진짜 주제로 돌아와서 이제 의치안약수가 보시면은 정원 내가 있고 정원 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갈라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원 내입니다. 자, 정원 내는 이제 표가 2개가 있는데요. 밑에 표는 이제 그 말도 말고 탈도 많은 지역인재입니다. 지역인재. 위에 거는 이제 일반 전형.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다 쓸 수 있는 거. 다 쓸 수 있는 인원. 밑에 거는 이제 일단 수도권 학생은 절대로 못 쓰죠. 수도권 학생은 절대로 못 쓰고 각 지역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교과형 수시 501, 종합형 수시 881, 논술형 수시 190, 배려 수시 224, 그 다음에 정시 가학군 384, 나학군 525, 다학군 152. 그래서 이제 합쳐서 2657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인재로 가면은 지역 교과형 수시 1202, 지역 종합형 수시 506, 지역 논술형 수시 22, 지역 배려 수시 90, 지역 정시, 뭐 이것도 사실은 이제 가나다고는 아니긴 한데 그냥 묶었습니다. 501, 그 다음에 지역 배려 정시는 없고 합쳐서 2321.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다 합쳐서, 이제 의대만 놓고 봤을 때, 다 합쳐서 뭐 5,00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인재가 2321이니까 거의 반반입니다. 거의 반반. 다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히 뭐 서울 학생들은 뭐 그렇다 쳐도, 인천이나 경기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헌법 소원이라도 내야 되나 뭐 싶긴 한데, 뭐 제가 내기는 조금 그렇고, 왜냐면 제가 내면 또 뭐 이렇게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 먹고 살려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군가 좀 이렇게 깃발 들면 제가 뭐 도와줄 의향은 있는데 제가 직접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오늘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의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뭐 그러니까 지방 의료가 뭐 붕괴가 되었네, 뭐 의사가 없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의대 증원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지역 인재도 확 뭐 늘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황당한 게 나머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는 딱히 뭐 지방에 뭐 부족하다 이런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2026학년도 같은 경우는 의대 지역 인재를 늘리면서 나머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도 지역 인재를 다 늘려버렸습니다. 뒤에 가서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치대도 보면은 이제 그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쓸 수 있는 게 341인데,
지역 인재가 289니까 이것도 뭐 반반까지는 아니지만 별 차이 안 납니다. 뭐 한의대도 438에 287. 그러니까 지역 인재가 다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약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워낙 서울에 약대가 많다 보니까 1244에 519 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구체적인 더 자세한 숫자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정원외입니다. 정원외. 정원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쓸 수 있는 정원외라고 하면은 제일 이제 큰 두 가지가 첫 번째 농어촌,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는 줄여가지고 이제 기찬이라고 하는데 뭐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세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족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의체한약수 같은 경우는 이 정원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유일한 예외가 약대. 약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보시면요. 다시 올라가서. 의대 같은 경우는 다 합쳐서 몇 명이었죠? 뭐 거의 5,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정원내가. 정원내가 5,000명인데 정원외가 96명이니까 한 100명. 그럼 얼마야? 5,000에 100명이니까. 한 2% 정도 되거든요. 2% 정도. 그러니까 정원내를 100이라고 보면은 정원외는 한 2% 정도다. 그럼 치대 같은 경우는 사실 2%도 안 돼요. 14명밖에 안 되니까. 한의대도 뭐 35명이니까. 그런데 약대 같은 경우는 무려 197명입니다. 약대가 정원내가 1700 한 뭐 60명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197이니까 10%도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약대가 정원외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뭐 이유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대학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의대.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했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한 페이지에 다 안 들어갑니다. 가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양대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보고 계신 요 이제 자료들은 따로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도 여러분 보고 계신 이 동영상 요 밑에 이제 뭐 있을 거니까 링크 누르셔가지고 이제 찾아오시면 됩니다. 단 이제 카페 가입은 하셔야 돼요. 뭐 가입하는 것 자체는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양대까지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그냥 수시가 4개가 있고 지역 수시가 4개가 있고 정시가 있고 지역 정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냥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있고요. 예를 들면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130명 모집하는데 교과형 수시 15, 종합형 수시 33, 논술형 수시 40, 배려 수시 2, 정식 하군 4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은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 종합형 수시가 5 더하기 5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이제 종합형 수시인데 전형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짜리 뽑는 게 2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간 뭐 조건이 다르거든요. 요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 하나가 그 신부님 추천이 있어요. 신부님 추천. 뭐 바로 밑에 가톨릭 때도 2명짜리가 신부님 추천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더하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전형이 별개인 겁니다. 그럼 뭐 이건 뭐 따로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사실 이게 표로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표를 만드는데 진짜 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제가 직접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39개 의대 홈페이지에 다 가서 다 이제 다운을 받아옵니다. 그 다운 받아온 거를 열어가지고 다 찾는 거죠. 숫자를 찾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뭐 그러니까 이런 표가 어딘가에 존재하는 걸 제가 갖고 온 게 아니고 한 땀 한 땀 이렇게 손으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다 만든 겁니다. 만든 거. 하여튼 요게 의대고요. 그다음에 뭐 치대. 치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대가 사실은 80명입니다. 80명인데 여기 지금 40명으로 나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여기다 곱하기 2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부산대는 언제 이게 제대로 나오냐? 뭐 내년에 나오겠죠. 뭐 내년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뭐 정확한 부산대는 어쨌든 최소 부산대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미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의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5,000명이다 얘기하지만 이게 진짜 5,000명이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의대. 한의대 같은 경우는 그
문과를 받아주는 데가 이제 꽤 많기 때문에 여기 뭐 더하기가 되게 많죠, 그죠? 이 더하기가 많다는 얘기는 전형이 이제 둘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 좀 허무하긴 하네요. 이거 만드는 데는 엄청 시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보여드릴 때는 그냥 이렇습니다 하고 끝이니까요. 그 다음에 약대. 약대는 또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표 2개로 나누었습니다. 단 이제 이 표에는 정원 내만 있고요. 정원 외에는 따로 정리는 뭐 안 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대가 뭐 엄청나게 정원 외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뭐 멋지대요.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의대. 수의대도 뭐 쭉 정리를 잘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수의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인재라는 게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뭐 길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의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치대, 그 다음에 한의대, 약대, 간호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수의대는 왜 안 들어가 있냐? 에이, 수의대는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다 사람을 다루는 거고. 그래서 수의대는 원칙적으로 지역인재가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의무입니다. 의무. 근데 이제 수의대는 의무는 아닌데,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들이 수의대는 지역인재를 잘 안 했어요. 그런데 뭐 이유는 뭐 역시 또 뭐 대학들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의치에 한약 하는 김에 우리 수의대도 합시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의대도 뭐 지역이 많습니다. 어쨌든 의무는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좀 황당하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특히 우리 정시 파이터들, 또는 그 초장수생들, 그러니까 뭐 회사를 다니시다가 나도 이번에 의대가 정원됐으니까 2,000명이나 정원됐으니까 나도 이번 기회에 의대 한번 가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잖아요, 그죠? 뭐 다 좋은데 제가 저의 또 다른 이 유튜브 채널인 미미미누에 새들어 있잖아요. 뭐 거기서 뭐 말씀드린 거 있지만은 초장수생들,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 수시로 가라고 그랬어요. 수시로 가라. 뭐 그런 거 뭐 찾아서 보시고요. 근데 이게 증원이 너무 수시 쪽에, 그러니까 수시랑 지역에 이제 몰려가지고 정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의대부터 비교를 해볼 건데요. 2025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25는 언제 나오냐? 5월 말에 나옵니다. 5월 말에. 5월 말에 나오는데, 뭐, 그때 다시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2025는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작년에 2024는 끝났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2026. 그래서 2024랑 2026을 한번 이제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대부터 보시면요. 자, 요 앞에 4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다 쓸 수 있는 수시입니다. 그 다음 요 가운데 4개는 지역 수시입니다. 지역 수시. 아무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서울, 인천, 경기 학생은 절대 못 써요. 이건 지역 수시. 그 다음 요 세 번째 있는 거는 이제 아무나 쓸 수 있는 정시. 그 다음 요 마지막에 있는 게 지역 정시입니다. 지역 정시. 자, 그런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반 수시는 2024에 의대가 자리가 뭐 교과 종합 논술 배려 다 합쳐가지고 자리가 1072였어요. 근데 2026은 1596이 됐습니다. 그래서 524개가 늘었어요.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48.9%가 증가한 겁니다. 오, 많이 증가했죠, 그죠? 자, 그런데 지역 수시는 무려 127.5%가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배보다 더 됐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이제 일반 정시입니다. 일반 정시는 919에서 1061로 겨우 15.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를 안 한 건 아닌데 15.5% 증가했다. 별거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역 정시는 122.7%, 2배 이상 됐고요. 그러니까 의대만 놓고 보면은
전체 인원은 65.1% 증가했는데 이게 대부분 어디로 갔죠? 지역 수시랑 지역 정시로 간 거예요. 지역 수시랑 지역 정시는 2배 이상 됐으니까. 그래서 일반 수시는 뭐 한 48.9% 증가했는데 일반 정시는 겨우 15.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들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수도권 정시 파이터. 아니 지역 정시 파이터,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정시 파이터들은 또 뭐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근데 수도권 정시 파이터 입장에서는 15.5%, 그러니까 자리가 2,000개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일반 정시는 140개였어요. 140개. 좀 안타깝죠, 그죠? 자, 이제 치대를 볼 건데 치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인원은 뭐 똑같죠? 뭐 한 명 차이 나니까 뭐 그 한 명은 뭐 미묘한 차이니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전체 인원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 각각을 따로 봐도 큰 차이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의대를 증원하면서 지역 인재를 확 늘렸는데 그걸 하면서 애꿎은 나머지 치한 약수도 지역을 늘렸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일반 수시 209에서 190, 19명 줄었습니다. 지역 수시 156에서 242, 무려 55%가 증가했어요. 증가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증가시킨 거라고요. 각 이제 지방대학들이. 그 다음에 일반 정시 222에서 151, 무려 32%가 감소했습니다. 지역 정시는 44에서 47이니까 이건 뭐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똑같은데 지역 수시를 확 늘리면서 일반 수시랑 일반 정시가, 특히 이제 일반 정시가 확 줄었습니다. 되게 이제 난감한,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거죠. 당연히 이번에 알았죠. 왜 이번에 발표를 했으니까. 이러면 좀 곤란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한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대도 전체 인원은 뭐 플러스 1이니까 뭐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역 수시가 이제 20% 증가했어요. 지역 수시가. 그러면서 일반 수시를 좀 낮추고 정시를 확 낮췄죠. 정시를 16.7%를 낮췄습니다. 이것도 참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인원 똑같아요. 뭐 한 명 차이 나니까. 그런데 지역 수시를 81명을 증가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반 수시를 27명 감소시키고 일반 정시를 50명을 감소시켰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수의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인원은 뭐 별 차이 안 나는데 지역 수시를 32명을 증가시키면서 지역 정시도 16명 증가시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 수시를 15명 감소, 일반 정시가 34명 감소. 뭐 이런 식입니다. 저도 이게 정리하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의치한 약수를 따로 봤잖아요. 자, 이걸 다 더합니다. 그래서 의치한 약수를 다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전체 인원은 1962명 증가했습니다. 이거 뭐 다 의대죠, 다 의대. 치안 약수는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일반 정시는 51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에서는 증가했는데 치안약수에서 쭈룩 다 감소했잖아요. 그걸 다 더했더니 감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수시는 뭐 454 증가에 지역 수시는 1267 증가, 지역 정시는 292 증가. 근데 일반 정시는 감소. 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황당한데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2026학년도 의치 한약수만 놓고 봤을 때 수도권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역 인재가 안 되면서 정시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의대만 놓고 보면은 조금 늘었어요. 한 10몇 %. 근데 의치 한약수를 다 합치면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니까 가기가 되게 힘들겠죠. 단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치한 약수만 그렇고
이제 일반 대학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은, 가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뭐, 교과 수시도 늘었고, 지역 수시도 늘었잖아요. 어쨌든, 의치안약수 합쳐서 1962개가 늘었잖아요. 그럼 이걸 갈 때, 대부분은 최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 없이 가는 학생들도 있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빼고. 근데, 최저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저 맞추고 가는 학생들은 수능을 그래도 완전 못 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시로 가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못 봤지만은 그래도 수능을 안 보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늘어난 만큼을 수시로 가는 학생들도 수능을 어느 정도는 본 학생들이니까 얘네들이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1962명이 늘었는데 만약에 안 늘었으면 이 일반 수시나 지역 수시로 갈 애들이 못 갔을 거 아니에요. 1962명만큼은. 그럼 뭐 얘네들이 어디 갔겠어? 그냥 뭐 이 의치안약수가 아닌 대학을 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의치안약수를 못 갈 애들이 1962명이 어쨌든 의치안약수를 간단 말이에요. 물론 다 수시지만. 다 수시로 가지만 가니까 그만큼은 이제 자리가 비는 거죠. 아래쪽에. 그만큼은. 그래서 이제 의치안약수가 아닌 일반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뭐 좋아지긴 한 건데, 대학 가기는 좀 쉬워지긴 한 건데, 이제 의치안약수만 놓고 보면은 너무 이제 흔히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지역 몰빵이라서 일반 정시가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딴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이 동영상에서는, 이제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의치안약수까지만 얘기했지, 일반 학과에 대한 분석은 안 했지 않습니까? 왜 안 했냐? 뭐 다 이유가 있겠죠. 뭐 제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했겠어요. 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의 경우, 대학별로 공표는 2024년 4월 30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홈페이지에 4월 30일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이 대교협, 한국대학교협의회에 대학이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럼 제출은 언제 했냐?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 그러니까 3월 30일 날 제출은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3월 30일 날 다 정해져 있었던 이거예요. 근데 발표는 4월 30일 날 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2026학년도잖아요. 이거 말고 2025학년도 수정안, 원안 말고 2025학년도 원안 말고 2025학년도 수정안을 또 각 대학이 제출했어요. 이건 언제였냐? 2024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뭔 소리냐? 자, 정리해 볼게요. 각 대학 입장에서 제출을 하는데 2026학년도 원안은 3월 말에 제출을 했고 2025학년도 수정안은 4월 30일 날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만큼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 한 달 동안, 즉 4월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첨단 이공계 증원. 이건 지난번 동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 자유전공 학부 확대.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럼 이 두 가지 사건은 어디에는 포함되어 있죠? 4월 30일에 제출한 2025학년도 수정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30일에 제출한 2026학년도 원안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치안약수는 이 두 개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전공학부는 의치안약수 못 갑니다. 뭐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첨단 이공계 증원 이것도 의치안약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치안약수는 이 4월에 일어난 일이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치안약수 말고 다른 일반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서울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2026학년도 그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열어서 보세요.
그러면 이 4월에 일어난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쓰레기다 이건 아니고 이거 쓰레기는 아니죠. 근데 무의미해요. 네, 이게 무의미해진 이유가 제출 날짜가 한 달 차이 나는데 그 한 달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찬역수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그러면 2026학년도 일반학과는 언제 할 거냐? 정보가 나와야 하죠. 나와야.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악의 경우. 잘 보세요. 2025학년도 수정안이 언제 나왔죠? 2024년 4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좀 싸하죠? 2026학년도 수정안은 언제 나올까요? 아주 늦으면 2025년 4월 말에 나오죠. 그러니까 내년 4월 말에 나온다고요. 아주 늦으면. 그러니까 그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늦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 우리 국립서울대 뭐 제 모교는 아니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학입니다. 서울대는 이게 결정되면 또 공개를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빨리 이게 공표를 한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정안을 공표를 이렇게 제때제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교육 소비자들의 알 권리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뭐 그리고 그런 대학들을 저는 그냥 잡대라고 그러죠. 서울대는 뭐 결정 나면 바로바로 발표를 하는 편이거든요. 서울대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좋아하죠. 물론 뭐 서울대가 막 정시에서 내신을 뭐 이상하게 보고 이런 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어쨌든 이 발표하는 거만 놓고 보면은 서울대가 전국에 있는 202개 대학 중에서 제일 빠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29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분석 단 의찬약수 모집 인원에 한해서만 했는데요. 이 다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급한 게 아니잖아요. 2026이니까 진짜 급한 거는 이제 5월 말에 나올 2025고요. 그거는 나오는 즉시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뭐 다음에 또 재밌는 뭐 거 들고 또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동이었습니다.